문변의 시선,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교사에 의해서 안타깝게 초등학생이 희생된 사건, 네, 좀 보면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가 급여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발의가 됐는데요. 일단 이 교사는 지금 직위 해제는 된 상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는 급여의 절반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3개월 이후부터는 급여의 30%는 여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권도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이 수급권을 보장해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14명이 중대범죄로 인해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수급권, 연금 수급권 제한해야 한다라는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 이전에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단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제한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네. 아니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서 파면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중에서 가장 강한 징계가 파면이거든요. 파면. 이런 파면 결정으로 징계를 받으면 5년 미만 재직한 사람에게는 4분의 3, 예. 5년 이상 지급한 사람은 2분의 1을 여전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감액은 되지만 뭐 쉽게 말하면 절반 정도는 깎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걸? 그래도 먹고는 살아라? 그렇죠. 이 연금이라는 네네. 거는 지금까지 뭐 일해 온 것에 대한 뭐 그런 생활 보장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낸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는 면이 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사유들도 있는데 이제 가장 기여금을 이제 그 뭐랄까요 수급권을 많이 제한하는 것이 예.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예. 같은 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그러면 기여금 거기에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한 금액 빼고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에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연금을 네. 위해서 그 돈만 돌려주고 다른 공무원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원래는 곱하기 2 해서 주는 건데. 네, 원래는 거기에 이제 뭐 정부 부조금도 있고 네. 연금 운용에 따라서 이제 붙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본인이 낸 돈만을 돌려주는 거죠. 사유 재산은 인정을 하는 거군요. 재산권으로서 예. 인정해주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제 중대범죄 판결받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연금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파면이 되더라도.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골자가 이겁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범죄행위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기여금만을 반환하고 공무원 연금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면되면 절반은 여전히 받을 수 있고 뭐 이렇지만 내란의 죄를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냈던 기여금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내용상 재산권 침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만 보면 헌법상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것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인지도 따지지 않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마치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처럼 지금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인지 아닌지도 전혀 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거의 수급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이 연금 수급권이라는 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원이 실형 3년 이상 선고받았다고 해서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비교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침해가 심하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아니면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발의만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소위도 거쳐야 하고요. 본회의에 상정되는지 이런 여부는 아직 미정인 네.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공무원 연금법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파면되면 뭐 2분의 1 제하고 지급한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뭐 일정 부분 감하고 지급한다. 그런데 이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죄.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의 뭐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과실범죄 대표적인 게 뭐 교통사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로 실형 3년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면 이것이 너무 과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 이 실제 지금 적용되는 공무원 연금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건데 예. 그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지금 발의된 개정안하고 똑같죠. 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수급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거든요. 네.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도 못하는데 연금마저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의 생활이 사실상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 불합치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네.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죄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걸 살피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소위 회의도 거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수정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재직 중인지 예. 퇴직 후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좀 전에 과실이라는 단어도 저 좀 귀에 꽂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죄 중에는 고의로 한 범죄도 있고 과실로 한 범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의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예. 하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나쁘죠. 나쁘죠. 그런데 과실은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내가 조금 부주의해서 예, 일어나는 예. 어떻게 보면 사고 같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경우에까지 네. 네, 감액을 그 기여금만을 한다면. 돌려주고 안 준다고 하면 조금 과도한 처분이라는 네. 비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수정을 아마도 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통과를 시키려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관심이 좀 있죠. 만약에 탄핵이 되거나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연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국방장관.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퇴직한 다음에 연금 수령 신청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궁금해 하실 건데요. 지금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울분. 네. 그래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법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예우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법률상에서 뭐 그 규정하고 있는 예우의 종류에 연금, 또 유족에 대한 연금, 뭐 경호나 비서관,
운전기사를 쓸 수 있는 예우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법과 마찬가지로 네.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일단 그 연금 액수도 상당하거든요. 얼마냐면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네.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상 100분의 95를 받아요. 엄청 많이 받는데요? 보수의 100분의 95를 연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계속 받는 거군요. 그러면 네. 와. 사망할 때까지 100분의 95를 받아요. 네. 올해 대통령 보수가 1월 초에 결정된 게 연 2억 6,2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100분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무엇이 있냐 하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 연금을 못 받고요.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요 중에 몇 가지에 해당될 것 같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얼마 안 남았어요. 탄핵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선고가. 빠르면 다음 네. 주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임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면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란죄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네.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탄핵이 인용이 안 되더라도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나머지 분들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군인연금법으로 이제 연금을 받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직접 연금 수급 신청을 했다.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이나 외환 네. 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아까 공무원 연금하고 마찬가지로 네. 본인의 기여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 받기가 어려워지고요. 예. 예,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내란 외환이 아니어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주제를 두 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네. 지금 이제 끝냈고 두 번째 주제가 김성원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의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가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준비한 게 좀 많으니까 네. 아까운 거는 다음에 뵐 때 좀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심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 열렸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심의위원회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뭐냐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것에 옳고 뭐 적정하고 부적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변호사 몇 명 이렇게 그렇죠. 법조계라든지 모여가지고. 언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회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인력 풀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영장심의위원회도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까? 거의 유사한 맥락입니다. 네. 그때는 수사심의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영장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영장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체포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조회 같은 걸 신청했는데 예. 검찰이 이거를 반려하는 거죠. 법원에 청구를 안 해주고. 그럴 경우에 사실 영장은 검찰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리 많이 신청해도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 경찰이 신청을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검찰이 내가 이렇게 자꾸 신청해도 영장 청구 안 해주는데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결정 적절합니까? 라고 회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영장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그럼 항상 상설 기구입니까? 각 고등검찰청마다 인력풀이 상시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군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그 규칙에 정해져 있고요. 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뭐 이렇게 각 분야에서 후보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후보군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명을 꾸립니다. 네. 근데 검찰이 선발하는 겁니까? 검찰이 선발하기는 하는데 네. 랜덤하게 뽑는다고는 합니다. 그때 수사심의 때에는 우리 로또처럼 이렇게 네. 움직인 뭐 공으로 뽑는다 이랬었는데 공개도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공개는 안 해요. 네. 위원이 누구인지 이런 네.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게 좀 구성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관련해서 영장심의 신청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2명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네. 대해서 영장을 계속 신청하는데 반려를 계속한다 이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이 순서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걸 법원에 청구해줘야 되는데 네. 검찰이 안 해주잖아요. 경찰은 지금까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3번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예.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2번 신청했는데 다 안 받아줬습니다. 네. 검찰이 재차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증거인멸이나 재범 우려가 없다든지 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한다든지 뭐 예. 이런 사유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서 경찰이 2번이나 다시 보완 수사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예. 또 보완 수사하라고 내려온다. 예. 세 번째 보완 수사 요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규칙상 영장 심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범죄가 중대하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재범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있느냐 할 건데 예.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이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송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조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든지 이런 혐의들이 있어서 예. 오늘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좀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사심의가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거예요. 예.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건데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 청구하는 게 옳다고 해도 검찰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결정에 따라서 검찰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지켜보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사톡 라이브 작가 최은영, 기술 최상혁, 연출 진행의 저는 박진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